북한이 이제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고 또 경의선 도로 북쪽에도 방벽을 설치했다.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미군과 우리 국군이 늘 북침 준비한다고 정치 선전을 하고 있는데 북침에 대비한 군사시설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정치 선전을 하기 위한 장벽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방송 재난안전 119 이제 공공 외교와 국방 이슈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전쟁기념관에 많은 또 외교사절이 방문했죠. 지난 20일 주한 라트비아 대사 지명자가 방문했다고요. 어떤 이유로 방문하셨습니까? 라트비아 나라 아세요? 들어는 봤죠. 저도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생소한 나라인데 스웨덴 밑에 그 건너서 있는 나라가 발트 삼국이라고 있는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또 리투아니아 이렇게 나라인데 라트비아가 인구가 한 180만, 189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와 대한민국이 상주 공간을 개설한 지가 2015년인데 그 대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상주 공간을 전쟁기념관에 아닙니다. 어디다? 상주 공간 서울에 써 있는데 그 찾아온 이유가 목적이 다음 달에 그 라트비아의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좀 전쟁기념사업회 방문해서 뭐 조율할 게 있다 해서 찾아왔어요. 그 들고 온 뉴스가 아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뉴스죠? 라트비아의 국적을 가지고 시티즌십을 가지고 한국 전쟁에 참가를 해서 4명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아, 이제 라트비아도 6.25 때 참전을 했었던 나라. 병사가 있다는, 국민이 있다는 거죠. 그 라트비아 역사를 찾아보니까 1918년에 독립을 해서 1941년에 소련이 병합을 하고 1991년에 새로 독립을, 재독립을 이라는 용어로 새로 독립을 했던 나라인데 한국 전쟁 기간 동안은 소련의 일부로 있었던 거죠. 아니 소련에 병합된 상태였는데 우리 연합군의 일원으로. 근데 그 전사 병사 묘비가 어디 있느냐를 보니까 미국 전사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미국으로 미국으로 갔거나 미국에 이민을 살다가 미군으로 입대해서 한국 전쟁에 참가한 거죠. 그러니까 라트비아계 미군. 그렇죠. 라트비아 시티즌십을 가진 하나의 미군으로 참전을 해서 4명의 전사자를 딱 찾아서 프로필까지 딱 챙겨서 와서 그분들한테 또 꽃도 바치고 헌화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라트비아 대통령이 왔을 때도 특별한 의미를 좀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기념관에도 이 라트비아계 미군 전사자 명비도 45,000명의 그 유엔 참전 용사들이 한국 전쟁에 전사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안에 미국 군인의 이름으로 라트비아 시티즌십을 가진 4분이 있다는 거죠. 이분이 그걸 다 찾아왔어요. 저 이제 주한 라트비아 대사 지명자분이 저분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전쟁 기념 사업회 비전 존이고요. 저분은 여기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묘비가 있는 곳에 가서 전사자 명비를 찾아서 한 분 한 분 찾아서 헌화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강대국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그 약소국 민족의 약소국의 비애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소련 치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국 전쟁에 참가를 했다. 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이 발트 3국인 라트비아와는 우리가 1991년에 수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수교 이후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독립한 이후에 우리하고 바로 수교를 했죠. 수교를 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굉장히 고위급 회담도 굉장히 많았고요. 관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토 일원이 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 나토 일원으로서 같이 또 협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 작은 나라의 대학에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공부하기 위한 모임을 비빔밥 할 때 비빔,
클럽을 만들었어요. 우리 대사관하고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월 2회 이제 비빔 클럽을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한국의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공부,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는 클럽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네. 공업 국가입니다. 국민 소득도 굉장히 높아요. 도시국가 라트비아가요? 현대대가 한 3만 3천 분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와 우리가 있던 여러 가지 나토를 매개로 한 안보 협력 네.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유사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급속하게 친숙감을 갖고 협력 관계를 다져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또 발트 3국이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있는 곳과 또 인접해 있기도 하니까 가깝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좀 협력할 것들이 많겠어요. 그 우리가 지금 나토하고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안보 협력 관계가 지금 진전되고 있거든. 특히 네.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제 출범 이후에 나토하고 협력 관계가 되는데 2004년경인 에 이렇게 라트비아가 나토 회원국이 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토와의 협력은 곧 우리가 라트비아의 협력 관계도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되겠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또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풍부한 정보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협력할 요소가 그렇겠네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라트비아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필리핀에서도 참전 용사와 유족들이 이제 방문을 했다고요? 예, 요즘 필리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필리핀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96된 참전 용사 미쿠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했고 또 방문한 길에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았습니다. 아직도 96세 지금 비행기를 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네, 저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체 제 의자를 잘 양보를 안 하는데 제가 저 손님 접대한 적게난 장소인데 제가 벌떡 일어서서 우리 저 할아버지에게 참전용사에게 제 자리를 내줬더니 아주 원고도 써오시고 저 자기가 6.25 때 이야기 또 현재 한국과 필리핀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정정하신 거 있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도 일어서 혼자서 비행기 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생활이 가능한데 예. 건강 관리 잘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필리핀 정말 필리핀이 60년대에 아시아의 최고 선진국이었죠. 그 당시에는 최근에 자료들 이렇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국제회의 가서 아태 강요회의 가서 좀 봅시다. 네네. 좀 양자회담을 요청하면은 바쁘다면 안 만나줬어요. 그만큼 콧대 높았던 필리핀이죠. 네. 물론 필리핀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 한국 전쟁 중에 필리핀이 한 7만 4천 명이 와서 112명 정도가 전사하고 우리를 많이 도왔는데 또 다리 놓는 기술이라든지 장춘체육관 도움 기술 이런 거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도 2013년에 타클라호반에 태풍 피해가 엄청 났을 때 우리 국방부가 에로 부대를 보내서 재건을 사업을 도왔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타클라호반에 가서 도와준 적도 있죠. 아까 그 필리핀 파병 규모가 한 7천 명 정도? 7,300명 정도. 네, 아까 이제 7천 명이 넘는데 네. 7,420명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사자들도 그렇죠. 수백 명? 113명이 정확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전적지가 양구에 가면은 이제 있고 또 일산 덕양에 전적비가 있는데 양구의 백석산 전투에서 백병전을 치렀던 했던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랑 또 필리핀과 또 안보 협력 차원에서 또 협력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필리핀이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가 K 방산 붐 속에서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군함을 잘 만들고 또 전투기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우리가 군함을 하나 진수해서 호위함을 하나 수출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산 협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양자 간의 대통령 간의 회담이라든지 고위급 회담, 국방부 차관 회담, 장관 회담 이렇게 해서 안보 분야에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2013년 한
11년 전쯤에 필리핀으로 파견간 아라우 부대는 네. 어떤 부대예요? 그때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아. 그 타클로바 지역이 완전히 그냥 태풍으로 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재건하기 위한 부대였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우리 국군들이 너무나 열심히 또 성실하게 그 재건을 도왔고 그 타클로호반의 그 지역이 원래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입니다. 네. 마르코스 주니어의 어머니가 이멜다 여사예요. 이멜다 여사의 고향이 타클로호반입니다. 그 필리핀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네요. 예, 거기서 그 주에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이 미국이 찾으러 올 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 타클로반 그 북쪽 지역에서 상륙해서 우리 인천 상륙처럼 그 지역에서 진입해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지역이고 필리핀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또 마르코스 대통령 이멜다 여사의 조카가 주요한 정치인 국회의장을 하고 있죠. 그 주에 필리핀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국군이 가서 참으로 제가 보니까 외국 나간 우리 군인들이 PKO 평화 활동하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서 필리핀과 한국과의 어떤 신뢰관계를 만드는데 국민 간의 어떤 우위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또 안보와 방산 분야를 고리로 해서 우리나라랑 필리핀 간의 관계가 더 좀 우호적으로 또 돈독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군이 밝힌 내용인데 북한이 이제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고 또 경의선 도로 북쪽에도 방벽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도일까요? 뭐 복잡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제가 군사적 안목에서 또 여기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이 개성공단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그쪽에 민간인이라든지 북한 군인들이 월경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지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또 경의선 북쪽 지역의 이제 방벽은 우선 정치 선전용이 아닐까, 정치 군사적 선전용이 아닐까. 우리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봤을 때 거의 상상하기 힘든 북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군과 우리 국군이 늘 북침 준비한다고 정치 선전을 하고 있는데 북침에 대비한 군사시설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정치 선전을 하기 위한 장벽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확성기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북한에서 이탈하는 주민들도 많아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한때는 탈북 주민이 북한 국경 밖으로 한 3천 명에 도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얼마 동안 기간 동안 3천 명. 2000년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2, 3천 명씩 와서 우리가 교육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는 시설과 예산이 부족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시죠? 탈북 주민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탈북해온 사람을 북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동부 전선을 통해서도 월경한 일이 있고 서해안을 통해서도 넘어오고 있는데 북한은 이게 탈북자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탈북하면 그 이웃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동네 마을에서 남으로 넘어갔다 소문이 나면 국민들이 완전히 주민들의 그 노동당에 대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한 조치, 이것을 지뢰 매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제 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죠. 버몬트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 북한이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실제로 이런 정도의 정찰 능력이 있는지는 조금 이제 의심스럽거든요. 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정찰 능력 그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아, 그래도? 보는데 그 사실 버몬트함이 이제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이죠. 130명의 승조원을 130이 굉장히 큰 잠수함이죠. 그렇죠. 승조원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꼭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해군이 발표를 했어요. 아, 그래요? 버몬트함이 왜 돌았느냐. 거기에 130명이 묵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군수품을 서로 재충전시키고
또 130명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고 이것이 북침 준비용으로 선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북한이 북측이 이제 우리 그런 거 정찰하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이것도 주민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과시용이군요. 그럼요.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더 이상 뉴스 그 정찰 대상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동 정세 얘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레바논 전역에서 이제 헤즈볼라 대원들이 갖고 있었던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헤즈볼라 측에서 이제 37명 정도가 숨지는 사고가 아니죠. 일종의 뭐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이런 뭐 이스라엘의 작전 능력 어떻게 보십니까? 삐삐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보기만 했어요. 네. 삐삐가 오면 이제 다시 전화를 걸어야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삐삐가 통신 수단이었는데 그 삐삐와 휴대폰에다가 소량의 폭약을 넣고 그걸 동시에 터지게 하면은 삐삐 폭탄이 돼서 하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여러 개가 동시 수백 개 수천 개 동시 터지면서 큰 피해를 만드는 거죠. 삐삐 폭탄, 이 삐삐 폭탄을 이용한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중동에 터지는데 참 우리가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스마트폰에 폭약을 잠입시키기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꽁 잡는 게 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꽁을 키워서 꽁을 못 잡습니다. 매를 키워서 꽁을 잡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 용어로 비대칭전이라 그럽니다. 비대칭 전력. 그래서 삐삐 폭탄은 하나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술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한다면 하나의 비대칭적 헤즈볼라식 비대칭전 또 이스라엘 군대식 비대칭전의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삐삐 전쟁, 삐삐 폭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에 폭격이 당긴 줄 모르다 이거 탕 터지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상당히 무서운 새로운 형태의 비대칭 전쟁이 앞서 보지 못했던 인류 역사에 보지 못했던 공격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반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간의 좀 확전 양상이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헤즈볼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레바논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헤즈볼라가 정당이에요. 중요한 정당이어서 그렇죠. 무장 정파죠. 무장 정파죠. 무장한 정당으로서 한 2만 명의 정규 병력, 5천 명의 정규 병력과 또 비정규 병력에서 한 2만 명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네. 그럼 레바논을 봤을 때 이게 그 하나 정당 정파 이렇게 되는데 국제사회는 하나의 테러 단체, 국가가 아니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단체를 우리가 국가가 주도한 전쟁이 아니고 테러로 이렇게 규정하죠. 그래서 이 헤즈볼라의 어떤 정강의 반유대가 있어요. 반이스라엘 정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간헐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의 중심 거점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또 그 모든 정당을 운영하는 자금을 이란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동 그렇죠. 국가로 외국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칫하면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충돌로 또 다른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의 이 충돌 또 다른 중동 대전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정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 충돌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격화되고 수단이 지금 삐삐 폭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참 이 삐삐 폭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이 무기로 그러니까요. 악용된다는 걸 우리가 이 군사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참 이게 그쪽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중동 전세는 저희가 이렇게 가끔씩 백승주 회장님 시각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